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20분 안에 끝내는 것이 목표고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상경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상경계라는 거는 우리가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상평형도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걸 상경계를 하죠. 다시 말해서 두 개 이상의 상이 공존할 때를 상경계라고 하죠. 예를 들어 용융 상태, 물하고 얼음하고 같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승화해서 같이 있는 거. 뭐 드라이 아이스랑 이산화탄소 용액이랑 같이 있는 거. 그런 거를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두 물질이 왜 공존하는지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PT잖아요. 화학 포텐셜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 이게 뭔 말이냐? 어떤 두 물질이 예를 들어 얼음이랑 물이 어떤 온도랑 특정 압력 상에서 얼음, 물이 다 있어. 근데 얼음이 예를 들어 물보다 안정해요. 그럼 이 얼음은 물로 존재하고 싶지 않겠지. 다 얼음으로만 존재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존재하려면 둘이 에너지가 정확히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같은 점들을 쭉쭉쭉 이은 게 바로 상경계가 되는 거죠. 이 논리를 잘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상에서의 PT에 대한 에너지가 같다를 풀면 상경계를 나타내는 식을 얻을 수 있다.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럼 상경계의 기울기를 보면요. 아까 말했던 거죠. 어떤 특정한 압력과 온도에서 두 상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그 특정한 압력과 온도, 그 PT 쌍은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 화학 포텐셜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 근데 여기서 P와 T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알파, 베타가 계속 이 평형, 이 선상에 유지하도록 PT를 이렇게 쭉쭉쭉쭉 변화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이 선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화학 포텐셜은 변하지만 그 두 개의 화학 포텐셜 차는 0. 그러니까 둘은 계속 똑같은 거죠. 그럼 보면 잠시만. 그러면 두 상 알파, 베타가 있으면 이 알파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의 화학 포텐셜이 변화하고 베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변할 때 화학 포텐셜이 같아야 돼요. 변화가. 그 차이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럼 그거를 식으로 한번 세워보자 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화학 포텐셜을 뮤알파, 뮤베타라고 하면 이 조그마한 경로에 대해서 조그마한 변화량이 같아야 돼요. 이 선 위에서. 이 선이라는 게 아까부터 말했던 이 선, 이런 선들 말하는 거예요. 상경계 위에서.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성립하겠죠. 단위 몰당 깁스 에너지가 화학 포텐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화학 포텐셜이 이 식을 만족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같겠죠? 이게 뭔 말이냐면 알파 상에서의 VM, 베타 상에서의 VM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때려넣으면 얘가 나오겠죠? 여기서 다 써놨죠? 그럼 DT, DP로 묶어야죠, 이렇게.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얘가 성립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여기서 여기까지 조그만 경로로 갈 때 온도는 이만큼 바뀌고 압력은 이만큼 바뀌잖아요. 그때 기울기가 얘분의 얘라는 거죠. 이거에 비례해서.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고요. 상전이 수반된 엔트로피 변화, 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값이겠죠. 그거에 비례해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기까지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변할 때 막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율에 맞게끔 얘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이거 변화잖아요. 알파에서 베타로 갈 때 SV의 변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S의 변화에 T를 곱한 거와 V의 변화에 P를 곱한 게 같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TRS가 상정의 트랜스포메이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고 이거를 클라이페론식이라고 합니다. 클라이페론식은 이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상경계선 상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뜻이죠. 왜냐면 아까서는 dp, dt가 이렇게 좀 클 때 이 기울기가 직선이고 기울기가 얘라고 때 퉁을 쳤는데 보통 dp, dt를 0으로 보내면 접선의 기울기죠. 여기 pt에서의. 그럼 이 점에서 dp, dt를 0으로 보냈을 때 그 값이 이거라는 거죠. 여기죠?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가 항상 일정한 값은 아니잖아요. 모든 PT에 대해서. 당연히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PT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결국 PT가 이렇게 이렇게 툭툭툭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간단한 예제를 보면요. 0도씨에서 여기를 근데 다시 설명해 보면 연력학적 데이터 이게 뭐 말하는 거냐면 이거 말하는 거. 걔를 통해서 상표형 그림을 이해할 수 있죠. 왜냐? 얘가 F'이잖아요. 그러니까 P'T잖아. 이렇게 말하면 되죠. P'T의 값을 알면 당연히 거기서 미소적인 조그마한 그래프를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걸 쭉쭉쭉 이으면 전체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자, 0도씨에서 얼음이 액체로 될 때의 표준전이 부피와 엔트로피가 각각 이거래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아까 여기 써있었던 이 두 값을 말하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식에 때려 넣으면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0도씨에서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만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라는 거죠. 딴 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그렇지 않겠죠? 다르겠죠. 왜냐? 얘가 달라질 테니까. 자, 그러면 상 경계의 기울기를 알았고요. 고체 액체 상의 경계를 보면 이제 이 델타 H랑 델타 V라는 놈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얘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기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다 다른 값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거예요. 고체 액체 상에서는 당연히 델타 H는 용융 엔탈피 변하겠죠. 용융 엔탈피. 이 델타 H라는 게 누구냐면 용융 엔탈피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T는 그리고 용융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엔트로피는 이만큼 내려가죠. 엔트로피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전이 온도 상에서만 보겠다는 거예요. 고체 액체 상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이페론식이 이렇게 변한다. 앞에 있던 거를 똑같이 써주면 되죠. 델타 S가 T분의 델타 H니까. 왜냐면 우리는 온도를 여기서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녹는 과정에서의 물부피 변화. 왜냐? 고체 액체에서만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달아주고 나니까 델타 H, 델타 V의 정체가 고정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값으로. 그쵸?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그렇게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없진 않죠.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근데 그게 항상 양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녹는 과정, 예를 들어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부피가 웬만하면 늘죠. 물 빼고. 그래서 경계선의 기울기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부피가 그러니까 잘 봐. 이거 부호를 따질 건데 용융 엔탈피 델타 H는 거의 양. 근데 델타 V라는 거는 액체 부피에서 고체 부피를 빼는 거잖아요. 근데 물 빼고는 액체가 부피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델타 V가 양수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물 같은 경우는 델타 V가 음수잖아. 다시 말해서 고체가 액체보다 크잖아요, 부피가. 그러니까 물은 이따구로 가는 거죠. 이해하면 됩니다. 기울기가 음수다, 물만. 왜?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작기 때문이죠. 자, 다음. 그러니까 얘네가 아까 내가 말했듯이 압력과 온도에 다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선이 형성되지 않고 이렇게 곡선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걔가 뭐 일정하다고 해보면 직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식에 얘랑 얘가 상수가 되는 거죠. 상수. 그러면 dt분의 dp가 t분의 1 곱하기 상수네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 로그 나오겠죠. 이렇게. 이 상수 앞으로 빼고 t분의 1 dt. 그럼 얘까지 되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얘 부정적분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얘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을 해보면 이런 근사식이 있어요. ln1 플러스 x가 x-2분의 1 x제곱 더하기 뭐시기. 그래서 이 항을 이걸 이용해서 얘로 근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ln1 플러스 x를 x로 근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왜냐면 수학 얘기로 갑자기 가네. 이게 1이니까 그냥 근사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사해서 볼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보면 공식에 때려 넣는 문제가 또 나오고요. 이젠 액체 증기 경계를 볼 건데요.
이번엔 델타 H가 뭐겠어요? 그러면 융해가 아니라 증발 엔트로피가 되겠죠? 이번에도 그냥 온도가 일정한 상태니까 상태 변화상에서 그럼 아까랑 똑같아. 엔트로피만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는 똑같죠. 왜? 이제는 물도 당연히 그러니까 물은 고체가 액체보다 컸지만 증기는 액체든 고체든 알 뻔하고 증기가 무조건 부피가 커. 그렇기 때문에 델타 V는 무조건 양이에요. 증발할 때.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델타 V는 무조건 양. 델타 H도 무조건 양.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이다.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로 부피 변화보다 당연히 기체로 갈 때 부피 변화가 졸라 크잖아. 비교도 안 되잖아요. 고체 요만하고 액체 요만하면 기체는 이따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개 커. 앞에에 비해서. 고체 액체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훨씬 작아. 다시 말해서 dp분의 dt. 역수는 개 커. 그쵸?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이 크다는 거는 압력이 커지면 온도가 많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이 경계상에서. 근데 이게 우리가 액체 증기의 경계상에서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 하죠. 앞에서 했던 여기서의 경계 온도를 어느 점이라 하잖아요. 여기서 P가 이거일 때 어느 점이 이거, P가 이거일 때 어느 점이 이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크기 때문에 압력이 여기는 예를 들어 압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면 끓는 점이 미안 예를 들어 이 곡선으로 볼게. 압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면 온도가 끓는 점이 이만큼 변해요. 근데 여기는 이게 개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얕은 거죠. 그래서 이만큼 압력이 변하면 온도가 많이 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 기울기가 뭐라 하죠? 좀 안 급하다, 급하지 않다, 완만하다라는 게 이 뜻입니다. dp분의 dt가 점점 더 크다. 그러니까 dt분의 dp가 더 작으니까 얘가 dt분의 dp니까 기울기가 점점 완만하다. 그러니까 P가 어느 정도 변하면 T가 개 많이 변하는 거죠. 앞에 그러니까 얼음이 녹는 거에 비해서. 자, 보기도 한번 잘 해보면 되겠고요. 보기는 뭐 딱히 내가 해줄 말이 없을 것 같고요. 똑같이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부피 변화가 기체에서 액체를 뺀 건데 얘가 얘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 앞에서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기체로 퉁치자는 거죠. 100만 빼기 1이 100만이랑 비슷한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V를 그냥 가스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델타 V를. 그러면 델타 V는 기체에서의 부피이기 때문에 P분의 NRT를 쓸 수 있죠. 그래서 P분의 NRT를 쓰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단위 몰당이니까 얘는 1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t제곱을 넘겨서 또 적분하면 되겠죠. 또 적분하면 이번엔 t제곱 분의 1 적분하니까 로그가 안 나오고 딴 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는 p분의 1 dp가 t제곱 분의 1 dt 곱하기 상수기 때문에 로그 p가 마이너스 t분의 1의 비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맨날 봤던 그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식이 나오는 과정은 왜 나왔냐? 일단 이거 1번 가정에 의해서 P분의 NRT를 쓸 수 있고 n은 1 때려 넣으면 변수 분리해서 적분을 한 거죠. 간단히 얘를 통해 알아보면 되겠고요. 마지막 고체 증기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얘랑 얘를 봤죠. 우리는 이제 얘를 볼 차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왜 얘랑 액체 증기랑 똑같냐? 얘랑 우리가 했던 논리를 보면 뭐 부피도 얘가 얘에 비해서 엄청 크고 얘도 얘에 비해서 엄청 크고 엔탈피 변화도 비슷하고 그래서 얘랑 얘는 사실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삼중점에서 만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해보면 되겠고요. 이것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곡선에서의 기울기가 아까 뭐에 영향을 받았죠?
델타 V와 델타 H에 의해 영향을 받았죠. 물론 용융될 때. 근데 여기서는 이게 거의 양수인데 얘가 물만 용융될 때 부피가 줄죠. 그러니까 물은 기울기가 음수인 거고 땀물질은 이게 양수인 거고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물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이 기울기가 양이었던 거고 그 대신 이 기울기가 얘보다 항상 완만하다는 거. 왜 완만했어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짚어주면 되겠네요. 왜 완만했어? 얘가 개 컸잖아요. 앞에 비해서. 고체가 요만하면 액체는 보통 요만하고요. 기체는 탭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앞서에 비해서 개 큰 거죠. dt분의 dp가 엄청 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작죠. dt분의 dp가 엄청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간은 얘에 비해서 dt분의 dp가 엄청 작다.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dp분의 dt가 크기 때문에 내가 p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시켰을 때 고체랑 액체 경계 녹는 점이죠. 녹는 점은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변했는데 끓는 점은 이만큼 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끓는 점이 녹는 점에 비해서 압력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왜냐? 압력이 똑같이 바뀔 때 이 곡선에서의 dp분의 dt가 있을 거고 이 곡선에서의 dp분의 dt가 있을 건데 압력이 똑같이 변해도 이 전체 값이 얘가 크기 때문에 기울기 역수니까 얘가 기울기니까 얘는 기울기 역수죠. 그래서 얘가 더 쉽게 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엄청 어렵진 않은 것 같고요.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여기까지 아까 이거 처음에 봤었고요. 이 식까지 이해한 다음에 고체 액체상 경계에서는 이걸 넣고 왜냐면 상 경계가 주어지면 엔탈피를 뭘 넣어야 될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 엔탈피를 넣고 그 엔탈피가 이제 고체 액체에서는 양음이 중요하죠. 물에서만 델타 V의 양음이 다르다. 그 다음에 식을 유도할 수도 있어야겠고요. 식은 이제 엔트로피 대신에 T분의 델타 H를 때려 박으면 되고요. 액체 증기에서는 앞에 고체 액체와 다르게 이 분모 있는 놈이 개 크기 때문에 기울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